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정부가 청년 실업 대책으로 20만 개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취업 대책이 발표됐지만 후속 대책은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청년 고용 해소 종합대책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심이 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 기업이 지역 상공회의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 기업인 효성은 아직도 전주 상공회의소와 협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직자를 자체 교육시설에서 교육시켜 취업을 알선하고 대기업 채용 때는 우대한다는 고용 디딤돌 과정.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인력 수요에 따라 대학의 계약학과를 활성화한다는 프로그램도 정부 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후속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라북도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효성 측에서는 세부 추진 계획을 준비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확정될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도 효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효성 측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는다고 해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자칫 정부의 말뿐인 대책에 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2년 전 주간 2교대 근무제를 시작하면서 계약직 근로자들을 대거 고용했는데 최근 무더기로 계약을 해지해 계약직 근로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경 기자입니다. 박상선 씨는 2년 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꿈은 재계약 일주일을 앞두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회사 측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겁니다. 상심이 일단 너무 컸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가정도 있고 이제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 회사를 나가면은 이제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최근 트럭부 계약직 근로자 50여 명에게 무더기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2년 전 주간 2교대 근무를 시작하면서 고용한 계약직 150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있던 근로자들입니다. 계약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기 때문에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근로자들은 부당 해고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영업이익을 남기고 비용 절감을 하고 고용 유연화를 해서 굳이 이렇게 가야 될 회사인지 선진화될 수 있는 회사인지. 회사 측은 계약직은 2년 범위 안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계약 기간을 정한,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채용한 계약직 사원이죠. 계약 만료죠.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현대차 울산공장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부당 해고라며 복직 판정을 내렸습니다. 전주공장 계약직 근로자들은 이 판정을 근거로 법적 공방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지방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비수도권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이끌어내려면 다양한 논리 개발이 시급해졌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의 분석 결과 전북은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 차질, 수도권 기업의 전북 이전 제한, 그리고 새만금 외자 유치 제한 등으로 10년 동안 1조 9천억 원의 생산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전라북도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다시 투자가 이전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직간접적인 효과로서 정량적인 분석을 한 결과가 1조 9,500억 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역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될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이후 최경환 부총리는 기본적인 틀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대원칙 아래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특화 전략으로 가는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수도권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지방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전라북도는 수도권 규제 완화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논리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 수도권의 이익이 되는 부분을 비수도권 지역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개발이익 공유제 같은 것을 건의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전북 지역의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보조금을 향상해서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이런 인센티브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나타날 1조 9천억 원의 피해 규모는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공항과 항만시설 등을 지방경제 활성화에 적절한 카드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음입니다.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곳이 있습니다. 잘못된 도로 구조 탓인데요. 도로 선형을 개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가 시급합니다. 민원 현장 하원호 기자입니다. 25톤 화물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차량은 종잇장처럼 구겨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마을 하천은 탱크로리에서 새어나온 동물성 기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동물성 기름 17톤이 유출됐습니다. 지난 1년간 이 마을 앞 도로에서 난 대형 교통사고만 무려 3건. 정월달에 여기 한번 나고 한 4월달인가 나고 또 이렇게 나서 10번 났어 올해 사고가. 이렇게 교통사고가 잦은 것은 도로 선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들은 직선 내리막길을 달리다 마을 앞에서 갑자기 급커브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대형 트럭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선형이 S자에다가 급커브 선형으로 인해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잇따른 대형 사고에 주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차 내려오는 것이 보이지 않아 마을 해관이나 모종을 건널 때는 위험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도로 선형을 개선하거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3번의 대형 사고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고가 자주 나오고 그러면 제가 나가서 조사해서 개선되도록 아니면은 안전시설물 설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도로 구조 탓에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와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자 전라북도가 오는 2017년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남북이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교류를 재개하기로 한 만큼 2017년 무주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단을 초청해 대회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에 전북에서 열릴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에도 북한 도시연합체의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자신이 일했던 회사에서 건축 자재 등을 훔친 혐의로 42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군산에 있는 건축자재 회사 창고에서 23차례에 걸쳐 4톤가량의 철제 파이프와 경유 200리터 등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가 28.9도, 전주는 27.9도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비가 내리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mm 안팎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모레도 약한 비가 오겠지만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주말에 반짝 더위가 찾아온 뒤 일요일에 다시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